똑똑. 네, 들어오세요.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가족, 친구, 연애, 인간관계 사연도 기다리고 있어요.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. 그리고 최근에 사연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. 다 답장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말까지 답장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사연을 받을 때마다 저도 감정적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답장 보낼 때 있잖아요. 지난 방송에 소개했었던 뭐 이별 사연이라든지 이런 사연들이 저한테는 좀 마음 아플 때가 있어서 답장을 못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얘기 드렸고요. 오늘은 오지연님 사연인데요. 하영님과 상한 걸 짧게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하영님 혹시 연기해 보신 적은 있어요? 저요.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냥 수업에 있는 연기. 그런 거 해봤었군요. 네, 그 정도만 해봤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뭐 이 연기가 남녀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의 연기니까 사연자님 역할을 하영님이 해주시고 네. 제가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큐. 너가 혹시 그 친구한테 이 얘기했어? 응, 내가 했어. 혹시 그런 일로 너 삐졌던 거야? 아니, 삐진 것까진 아닌데 좀 그렇지. 난 너 표정 보니까 삐진 것 같은데. 뭐 우리가 짧게 상극 연기를 했지만 아마 이 사연 안에 조금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, 왜냐면 그죠? 사연자님이 실망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. 친구랑 싸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대학로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 청취자입니다.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라서 보내봐요.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걸려요. 지난 연말과 새해 모임을 하면서 인간관계에 심하게 회의감이 왔고 실망감이 커져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. 하영님은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났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었을까요? 뭐 실망 말고 그냥 너무 내 감정을 많이 소모했을 때도 있잖아요. 감정원을 많이 소모하면 지칠 때도 있었죠. 그게 연말이나 새해 때 좀 많을까요? 아니면 어떨 때 좀 그래요? 제가 심적으로 힘들 때 그런 일이 있으면 더 같이 겹쳤을 때, 네, 그러니까 겹쳤을 심적으로 때가 힘들기도 한데 사람들 만났는데 이게 또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을 뭔가 때.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빨리는 것들이 네, 있으면 그럴 때 더 힘든 것 같아요. 더 힘들 수 있는 거죠. 네. 제가 사연 계속 읽을게요.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일적인 관계부터 지인들까지 대하는 게 어려워요.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막 상상하게 되고요. 최근 있었던 일은 친한 친구가 한 말이 거짓말처럼 생각되니까 연락이 와도 불편해졌어요. 친구의 거짓말은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죠. 당연하죠. 그래서 또 써주신 게 전 친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걱정되어 많이 챙겨줬어요. 당연히 좋은 친구니까 그랬었는데 여기서 조금 실망했던 일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제가 힘들 때 말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다 했더라고요. 사연자님한테는 비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이야기를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상황 같네요.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무기력증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연락해서 물어봤어요. 아까 우리가 상황극 한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. 너가 내 이야기 그 친구한테도 말한 거야. 그랬는데 그런 걸로 나한테 삐진 거냐고 말하더라고요. 사연자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 이 친구분이 너무 가장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연자님이 난처해진 거죠.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난처해진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사람을 믿고 싶은데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복잡해요.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돼요.
내가 친한 친구들에게 해줬던 마음이 잘못된 건가 싶고요.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어떤 하나의 상황을 겪고 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내 마음에 혼란을 가져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친구가 내 얘기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 어떨 것 같아? 싫죠. 근데 막 비밀 이야기야. 더 싫죠, 그러면은. 비밀 이야기였으면 분명히 사연자분도 그 친구분한테 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거고, 되게 힘든 얘기라고 했으니까 막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,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, 그거를 더 과장해서, 심지어 더 과장해서 얘기했다고 하니까. 그럼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. 뭐 가정을 하나 할게요. 네. A라는 친구, B라는 친구가 있어요. 둘 다 이제 하영님이 아는 사이예요. 네. 근데 A 친구의 비밀을 B라는 친구가 하영님한테 해주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하영님이 듣고 있을 거예요? 아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? 나는 듣는 입장, 내가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. 나 뭐 얘기는 하니까 듣는 신용은 하겠지만은 A 친구 근데 그 제가 듣는 사람 입장이면은 그 A 친구의 비밀인지 제가 모르지 않을까요? 이게 비밀 모르는 얘기인지. 상태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얘기야. 아, 그러니까 내 스스로 비밀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아, 그러면 하영님은 A라는 친구한테 이거를 말해줄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거 듣고 끝이에요? 말은 안 B라는 해줄 것 같아요. 친구가 너 얘기를 저렇게 다른 애들한테 다 하고 다녀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나만 들었었으니까 여기서 끝을 내야지. 그래도 A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뭔가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저만 듣고 입을 딱 닫을 것 이게 같아요. 딜레마일 것 같아요. 내가 그냥 얘기하는 입장이라면 분명히 비밀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네. 듣는 입장이라면 내가 B가 자꾸 얘기하는 걸 A한테 말 안 하면 A는 계속 모르고 있어. 그럼 이게 소문이 자꾸 더 커져가. 그죠? 그렇게 여기서 멈춰줘야 생각하면 될지. 근데 내가 이걸 말하면 A라는 친구는 너도 내 비밀을 알게 된 거야. 하고 이렇게 더, 생각할 것 네, 같으니까 더 진짜 관계 안에서 복잡해지는 거고. 속상해할 것 같아요. 다만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실망한 이유가 이 친한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가장했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그쵸. 하영님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실망할 때 언제 좀 실망을 해요? 저도 거짓말할 때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거짓말을 잘 눈치채는 편이에요? 아니요, 제가 진짜 눈치가 없어서 거짓말을 잘 눈치를 못 채긴 하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친구들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분명히 이런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는 거예요. 그 정도로. 근데 저는 실망해도 그렇게 관계를 막 칼같이 딱 자르는 성격은 예, 아니어서. 단호하게 잘라내는 그런 성격은 아니신 거군요. 네.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아까 말한 거짓말도 있고 아니면 감정 소모.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야. 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 힘든 일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. 네. 아니면 자기 자랑만 계속 아, 하는데 나 남자친구랑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그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. 나는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밥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얘는 어느 날 자기 필요할 때만 딱 연락해서 그러면 이건 또 실망할 수 있잖아. 다음으로는 그게 있어요. 나를 무시하는 태도.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네.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카톡 대답은 안 하는데 인스타나 하고 있어. 그리고 나랑 거기 가자 그랬는데 다른 친구랑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간 거야. 그건 너무 상처인데요. 그러니까 내가 가자고 했었는데 네. 예를 들면 연말에 뭐 어떤 좋은 갈만한 음식점이라든지 뭐 디저트 카페라든지 가려고 그랬었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갔다 와서 인스타에 올라오면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잖아요. 그죠. 그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하영님 같은 경우는. 저
일단 SNS 보고 상처 한번 받고. 말을 안 할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말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마음속으로만 상처 받고. 그럼 혹시 이런 적은 있어요? 친구가 하영님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을 했던 적. 그래서 친구가 하영아 나 그때 너한테 좀 실망했어. 뭐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놨던 적. 있는 것 같아요. 친구 사이에 저를 끊어낸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네. 오해였어요? 아니면 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?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, 근데 저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그 친구의 인생을 살겠거니 하고 각자의 길로 가자. 네, 이렇게 보내줬습니다. 정리가 됐다. 네. 뭐 친구 관계는 정리될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럼 우리가 20대에는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졸업하는 시기니까 물어볼게요. 나 대학생활 참 잘했다. 어때요? 전 그래도 후회 없는 대학 생활 보낸 것 같습니다. 좋은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. 네, 대학 동기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가지고. 가장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?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.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성향을 가졌다. 아니면 뭐 나랑 대화가 진짜 잘 통한다. 아니면 내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참 많다. 뭐 이런 걸로 말을 해주셔도 되고. 근데 성향이 잘 맞아서 대화도 재밌게 하고 자주 만나게도 되고. 네,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어서 그래서 되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서 행복해요 지금. 요즘 만나는 친구들도 거의 대학 친구들만 만나고 이제 졸업할 있어서. 때쯤이니까 더 많이 만나면서 네. 추억을 남겨놓고 맞아요. 이제 각자 사회 생활로 가면 또 바빠서 못 만나는 거고. 벌써부터 슬프네요. 근데 지금 사연자님이 실망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친한 사이에서 떨어졌었을 때 마음이 훅 지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럴 때는 그래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조금은 다시 열릴 수가 있는데. 네. 근데 또 한 번 더 실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상상만 해도 슬프네요. 사연자님 어떻게 하면 그래도 다시 이 관계를 좋게 볼 수 있을까요? 제 사연자님의 얘기를 한 분이랑 다시 관계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왜 너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는지. 네, 그거는 네, 물어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친구가 비밀이었는지 알고 얘기한 거면 의도적인 거고. 그건 진짜 나쁜 근데 거죠. 너랑 나랑 그냥 편하게 대한 거에서 난 너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알면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했어. 그럴 수도 있고. 그죠. 우리가 이 상황을 진짜 모르니까. 네. 그래서 저도 지연님이 일단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. 친한 친구였기 그죠. 때문에.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근데 오해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아까 우리가 상황을 한 것처럼 삐졌는지 말하거나 아니면 너 아직도 그 얘기 할 거야.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. 나는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친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구나. 이렇게 볼 수 있잖아. 그죠. 어떤 말을 들으면 그래도 좀 풀릴 것 같아요. 친구한테서 일단 그 친구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사과를 해야 조금은 그래도 얘가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. 그럼 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사과할 때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통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뭐가 그래도 가장 괜찮아요?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만나서 밥이나 만나서 이렇게 머리 붙잡고 싸우는 건 아니에요? 왜 그랬어? 이러면서. 아니 가끔 저 길거리에 가다가 싸우는 거 종종 목격하거든요. 정말요? 그러니까 뭔가 왜 감정이 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싸우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사람한테 뭔가 실망을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기대했던 부분이 있으니까. 원래 친한 사이면 나랑 같은 결로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안 친한 사이면 이런 짓을 하면 그냥 연락 안 하면 그만이죠. 맞아요. 더 이상 안 만나면 끝인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럼 마음 편한 거니까. 그래서 지금 아마 사연자님이 친구한테 마음은 남아있어요. 다만 이게 실망감이라는 게 좀 커서 그리고 내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더 마음이 지쳐있는 게 아닐까. 근데 내가
조금 시간이 지나서 친구랑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 한 번은 더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오해를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맞아요. 그래야 오해를 풀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앞으로 살아가면서도.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들이 점점 갈수록 적어져요. 하영님은 친한 친구 몇 명이에요? 저요. 그래도 조금 없는 편이진 않은 것 같아요. 많긴 해요. 네, 그래도. 많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래도 아직 이제 졸업할 때쯤이니까 많아야죠. 지금부터 적다 그러면 안 되죠. 네,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시간은 갈수록 적어지니까 좋은 친구라면 조금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사연 마지막으로 딱 정리할게요. 실망을 많이 하는 거는 지연님의 마음이 맞아요. 왜냐하면 힘든 상황을 겪었고 친한 친구한테 거짓말을 들었으니까.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진짜 많이 와요. 그래서 내 스스로 잘 대처하거나 해결 방법을 조금 찾아두셔야 사람한테 덜 실망하기도 하고, 아니면 가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. 진짜 안 맞는 친구라면 굳이 이제까지의 보낸 시간도 중요하지만 같이 보낼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.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어떤 힘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됐다.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. 산을 한번 같이 가봐라.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자면 산이라는 거 등산해야 되니까 힘든 네, 일을 한번 맞아요. 겪고 보면 이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야 내 사람인데 그냥 내팽개쳐도 제가 이렇게 가면서 올라가 버리는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잖아요. 이게 연인 사이에도 그런 게 있듯이. 하영님은 이 사연자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? 그래도 사연자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게 친한 친구여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친한 친구니까 한 번쯤은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꼭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대화할 때 내 스탠스가 중요해요. 내가 이 친구한테 실망했던 것만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건데, 그래도 이제까지 추억도 있고 맞아요. 이 친구 혹시 한 번의 실수라면 내가 포옹해줄 수 있다. 네, 다만 친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해줘야죠. 그죠. 왜냐면 이미 내 기분이 안 좋아졌던 거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그 지연님께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를 꼭 표현을 해야 그 친구도 안 좋은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사과를 하면 정말 좋게 풀리는 거지만, 서로가 거기서도, 좋게 풀리지 예, 않을까. 거기서도 만약에 나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적반하장으로 좀, 나오면 네, 관계에 대해서 이제 딱 조금, 오늘 만나고 끝이야. 네, 이렇게 고민을 집에 좀, 편하게 돌아오시면 돼요. 네,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.